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의 고주필입니다. 운동을 지도하거나 직접 하기 위해서 해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특히 처음 입문하셔서 이제 방대한 양과 어려운 용어들로 힘들어하시고 결국 포기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단연간 운동을 위해서 기능 해부학을 가리키면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쉽게 해부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자 본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해부학에서도 특히 근육 부위를 공부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시와 정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건데요. 사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많은 노력을 이곳에 쏟고 계시고요. 하지만 이제 쉽지 않은 이유가 단순하게 암기식으로만 외우려고 하다 보면 이게 쉽게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죠. 동작을 이해하는 이 기능 해부학은요, 동작을 통해서 기시와 정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이해를 통해서 기억된 메모리는 훨씬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겠죠.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우리 몸의 대부분의 기시 같은 경우에는 즉 앵커, 즉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정지는 근육의 수축으로 인해 당겨지는 부위, 즉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는 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상완 이두근이 활성화되어서 수축하면 위쪽에 있는 기시가 아닌 아래쪽에 위치한 정지 쪽 팔꿈치 관절이 구부러지는 동작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기시와 정지의 위치가 헷갈릴 때에는 이렇게 동작을 취해보고 기시와 정지를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시는 앵커로서의 기준을 잡고 정지 부위는 동작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하셔야 할 사항은 해당 근육이 어떤 관절을 그리고 몇 개의 관절을 덮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우리의 몸의 종아리의 일부분인 게스트로니미우스 또는 우리가 장단직은 비복근이라고 부르는 근육이 있는데요. 이 비복근의 기시는 넙다리뼈, 그러니까 우리가 대퇴의 안쪽과 바깥쪽에 관절 윤기에 위치하고 정지는 아래쪽에 있는 발 뒤꿈치뼈에 위치합니다. 이렇게 기시와 정지를 파악한 후에 어떤 관절을 덮고 있는지 파악해야 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복근의 경우에는 위쪽에는 기시, 즉 무릎 관절을 지나가서 덮고 있고요. 아래쪽의 정지 부위는 발목 관절을 지나가서 덮고 있습니다. 어떤 관절을 덮고 있는 것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근육이 활성화되었을 때 이 덮고 있는 관절에서 실제 움직임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비복근이 활성화돼서 수축하면 무릎 관절에서는 굽힘이 일어나고요. 발목 관절에서는 저축 굴곡, 즉 플랜타 플렉션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움직임의 바탕에는 기시와 정지라고 하는 지금까지 공부한 해부학적 구조가 녹아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최적의 근육 수축 동작을 이해하라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요. 근육이 최대한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관절의 각도와 우리 몸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에서처럼 비복근이 최대한의 힘을 내기 위해서는요. 기시 쪽인 관절이 무릎에 최대한 신전을 시키고 비복근을 신전된 상태로 만들어 놓은 후에 수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순간적인 힘을 최대한 발휘해야만 하는 이런 제자리 멀리뛰기와 같은 기능적인 동작에서도 아래 사진처럼 이렇게 폭발적인 저축 굴곡 시에 무릎의 관절이 최대한 신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유명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서는요, 무릎이 최대한 신전되고, 즉 무릎이 0도, 그리고 발목이 약 15도 정도 배축 굴곡, 즉 비복근이 신전된 상태에서 발목 관절에서의 저축 굴곡의 맥시멈 토크가 발휘된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처럼 말씀드린 내용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트니스 동작으로 녹여보면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릎을 최대한 펴고 도시플렉션, 즉 배측 굴곡을 이용해서 뒤쪽에 있는 게스트로니미우스 비복근을 약간 신전시킨 상태가 최적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실제 운동을 수행하는 것이 근육을
발달시키는 운동을 할 때 가장 효과적인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동작들을 꼭 피트니스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필라테스적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리포머에 누워서 우리가 이렇게 최대한 무릎을 신전시키고 약간의 도시 플렉션, 약 15도 정도의 도시 플렉션을 일으키면서 발을 이용해서 근육 뒤쪽에 있는 비복근을 수축시키는 이 동작, 그리고 강도는 필라테스의 장점인 이런 우리가 스프링을 이용해서 강도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실제로 있겠죠. 마지막 네 번째는 최적의 근육 신전 동작을 이해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육이 최대한 신전할 수 있는 관절의 각도와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0도로 무릎을 펴고 발목을 배축 굴곡 시켰을 때 최대한 근육이 신전되는 동작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피트니스적으로 무릎을 펴고 발목을 배축 굴곡 시키면서 뒤쪽 종아리를 당겨주는 이런 신전, 즉 스트레칭 운동이 매우 중요하겠고요. 이때 중요한 것은 뒤쪽 종아리가 그냥 신전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종아리가 일직선으로 내려오게끔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라테스적으로 이렇게 녹여볼 수 있는 방법은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체어를 이용해서 약간의 힐 레이즈를 시킨 다음에 무릎을 펴고 내려오면서 최대한 뒤쪽에 있는 비복근을 신전시키는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근육을 위해서 해부학을 공부하셔야 할 때 4가지 매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운동, 그리고 또 운동을 지도하기 위해서 해부학을 많이들 공부하시는데요. 이런 해부학들을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